네, 앞서 보신 대로 CES 2022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기술력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CES 2020 총평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ES 2020을 직접 참관하고 취재한 분이죠. 김동우 산업부 기자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최영욱 IT 칼럼니스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김 기자 직접 네. 이제 라스베가스 지금 바로 오늘 오셨죠? 네, 오늘 새벽 6시에 네. 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이게 끝나나요? 네. 곧 있으면은 이제 4일 네. 차가 시작되고요. 네네. 이제 4일이 폐막입니다. 네. 자, 저희 이 집중진단에서도 자세히 이제 조금씩 보도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 직접 보고 난 기분이랄까, 감상평이랄까, 총평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CES의 가장 큰 특징 중 네. 하나는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TV 회사가 더 이상 TV만 전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소니가 네. 전자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전시를 했습니다. 네. 뭐 각각 내용은 다르지만 네. 보통은 사용자들과 자동차가 소통한다 이런 의미를 담았고요. 네. 근데 또 자동차를 전시해야 할 회사는 현대차는 항공기를 선보였고 도요타는 또 미래 전략 도시를 또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렇듯 네.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때 더 이상 기존의 업종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구상한다 이런 게 네.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갔고 그 전시장에도 매일 뭐 수만 명이 이게 들렀다 네. 그러던데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습니까?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네. 3위로 이제 참가업체가 390개 정도였는데요. 네, 네. 한국인은 그에 비해서 3위밖에 안 됐지만 네. 관람객들 중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계속 네. 지나가면은 계속 한국어가 들릴 정도로 네. 거의 이게 뭐 미국인가 한국에서 왔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네. 그럴 정도였는데요. 네. 역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거는 네. 삼성전자랑 LG전자였습니다. 네,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뭐 인기가 있었던 거는 삼성전자의 볼리라는 로봇인데요. 네. 볼리는 쉽게 말해서 동반자 로봇입니다. 쉽게 네네. 말해서 가정용 로봇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김 기자, 네. 우선 김 기자가 일주일 동안 본 중에서 차례대로 만약에 네. 이 안 본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기술이다. 워낙 기술이 많고 신제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베스트를 선정하기 쉽지 않지만 베스트 3, 탑 3를 뽑는다면 차례대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는 기술에서만 보지 않고 이게 어떻게 저희 인간의 네. 삶을 바꿀까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볼리가 좀 대표적입니다. 볼리를 넘버원? 네. 네. 이제 볼리가 네. 기존에 가정에서 어떤 뭐 에어컨이나 네. 뭐 습도 이런 거 TV 등을 제어할 때 네. 인공지능 스피커로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이 인공지능 스피커의 문제점은 이제 거실에다 설치해 두면은 제가 화장실에 있다거나 방에 있을 때는 네.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다 명령을 내릴 수가 없죠. 저 테니스 공보다 조금 크던가요? 예, 테니스 공보다 살짝 크고 네. 네, 한 핸드볼 공보다는 네, 좀 네, 작은 네.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네. 신기한 게도 가운데 카메라 부분이 있는 부분은 네. 움직이지가 않고 양 옆에 있는 사이드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네.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카메라는 계속 주인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정용 로봇 비서가 네. 뭐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뭐 네. BB-8 그 로봇처럼 네. 생기기도 해서 좀 뭐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네, 나왔었는데요. 그렇군요. 뒤를 따라다니는 반려 로봇이기 때문에 네. 노약자나 장애인 등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게 네. 인공지능 스피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러면 할것 같습니다. 볼리를 베스트 넘버원으로 꼽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하기 전에 우리 최영우 칼럼니스트께서도 지금 이쪽 국내에서 좀 계시면서 지켜봤잖아요. 예, 예. 전체적인 총평을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앞서 CES 다녀오신 네. 기자님과 네. 동일한 의견인데요. 일단 업종 간 경계는 무너지고 그건 있고요. 비슷한 거다. 특히 CES가 과거에는 가전을 네. 중심으로 한 전시회였다라고 하면 최근 몇 년 새에 모빌리티나 아니면 인공지능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확장이 네.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네. 과거보다는 지금은 이제 종합가전 전시회로 네. 좀 탈바꿈하고 있는. 지금 우리 김동우 기자가 볼리를 이제 네네. 이번 선보이기 위해서 넘버원으로 뽑았는데 볼리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사실 볼리 같은 경우는 네. 김현석 사장이 기조연설을 했었을 때 네. 사용자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 가장 부합하는 사용자의 경험. 네. 부합하는 로봇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아무래도 전자업체들이 기술 과시형을 네. 전시를 했다라고 하면 네. 볼리 같은 경우는 사용자 친화형 쪽으로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자, 네. 볼일을 넘버원으로 꼽으셨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기술을 처음 네. 보고는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있는데 뭔가요? 네. LG전자의 싱큐핏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싱큐핏. 네. 근데 이게 제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게 네. 이게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전방에 있는 카메라 하나가 있고 측면에 있는 카메라 한 대가 있는데 네. 제가 그 앞에 5초간 서 있으면은 네. 제 키부터 이제 신체 치수들을 다 파악해서 네. 제 얼굴을 박은 아바타를 만들어 줍니다. 아, 그럼 거기에서 네. 이제 네. 뭐 옷들을 직접 입혀볼 수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그 옷이 마음에 들면 구매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네. 신기하게도 긴팔 옷을 입고 있으면 제가 액정을 이렇게 올리면은 네. 소매가 이렇게 걷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 핏을 좀 상상뿐만 아니라 또 제가 직접 입어볼 필요 없이 제 네. 핏을 액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네네. 네, 저희가 보통 외출을 하기 전에 네. 이 옷을 입거나 뭐 저 옷을 입거나 뭐 어떨까 하면서 계속 막 갈아입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번거로움도 사라지고 또 네. 매장에 직접 가서 스몰 사이즈를 입을지 미디움을 입을지 계속 바꿔보지 않고 그냥 선택만 네.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 기자가 LG전자 이제 싱크핏을 얘기했는데 네, 그 싱크핏에 적용된 기술이 그러면 뭐 우리가 만약 5G 기술인가요? 어떤 아니요, 기술이요? 5G 기술은 아직까지는 뭐 적용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카메라를 통한 비전 컴퓨팅 기술이 네. 그 적용이 돼서 네. 사람의 신체 형태를 일단은 그 측정을 하고요. 네. 거기에 맞게끔 말씀 뭐 해주셨던 것처럼 네. 옷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네. 좀 더 편한 어떤 그 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삼성의 볼리, LG의 싱크핏에 이어서 세 번째로 꼽는다면 어떤 걸 꼽았습니까? CS가 아무래도 가전 전시회이기 때문에 네. TV를 빼놓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죠. 좀 어려울 것 네. 같은데요. 이제 TV 시장이 이제 점점 더 뭐 8K 이렇게까지 커지고 있는데 네. 이 두께나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달라졌거든요. 네네. 특히 삼성전자는 테두리라고 하죠. 베젤리스. 네. 근데 뭐 베젤이 외신들에 따르면은 외신들은 좀 한 1mm 정도 있다. 그래서 네. 완전한 베젤리스는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또 삼성전자에서는 베젤리스라고 한 적 없고 인피니티 디자인이다. 좀 무한 TV가 좀 무한정으로 좀 크게 나올 수 있게 그 베젤이 없으면 스크린 전체 기계에서 뭐 한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거의 99%라고 99%.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콘텐츠에 몰입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이제 네. 액자가 없다 보니까요. 네, 네. 네, 삼성전자는 이처럼 테두리가 없는 TV를 선보였고 네. LG전자는 이제 올레드 TV 기술이 네. 이제 백라이트가 없이 이제 네, 네, 자발광 그렇죠. 기술이기 때문에 두께를 네. 혁신적으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벽걸이 TV가 아니라 벽에 심는다고 할까요? 거의 이제 벽과 일체되게 두께가 워낙 얇다 보니까요. 그런 네. TV들을 선보였습니다. 네. 네, 벽 밀착 TV라고 하더라고요. LG는 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돌돌 말려다 내려오는 TV를 보였다는데. 네, 지난해에는 이제 CES 2019에서 네. 롤러블 TV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올라오는 거. 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롤 다운 TV를 선보였습니다. 롤다운 TV. 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이게 근데 그렇게 LG전자에 따르면 그렇게 혁신적인 건 아니고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중력을 거스르는 거다 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이다 이런 취지로 네. 발언을 하더라고요. 대신에 네. 롤다운 TV는 이제 벽걸이 TV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조금 더 사용자들한테 편리하게 네. 네, 눈의 피로도를 줄이면서 볼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지금 김 기자가 지금 국내 기업 위주로 세 가지의 탑3 기술을 뽑았는데 예. 우리 최영 칼럼니스트께서는 그러면 국내 기업 말고 예. 사실 CES 2022 뭐 세계 기업들이 다 오는 데니까 그렇죠. 예. 세계 외국 기업들이 이번에 선보인 기술 중에서 탑3를 뽑으신다면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일단 뭐 제일 첫 번째는 네. 그 전시회 후반부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된 네. 그 퀴비라는 그 스트리밍 플랫폼. 아, 스트리밍 플랫폼. 네,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네. 기존에 이제 뭐 알고 계시는 뭐 네. 틱톡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보다는 네. 10분 내외의 동영상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짧게 하는군요. 예, 굉장히 그렇죠? 짧은 그 Z 세대들을 타겟으로 한 굉장히 네. 짧은 그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플랫폼을 그 공개를 했고요. 네, 네. 아무래도 나오네요.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하면 이 회사의 그 파운더가 네. 이전에 드림웍스 그 창업을 했던 그 카젠버거가 직접 창업을 했고 드림웍스 그 슈렉하고 예, 쿵푸 팬더 맞습니다. 그 영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뭐 명성도 워낙 있고 하다 네. 보니까 뭐 아직까지 상용 서비스가 4월에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미 뭐 한국 한화로 따졌을 때 1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네. 받았고요. 아, 뭐 그렇군요. 광고 쪽으로도 이미
천억이 넘는 돈을 이미 수주를 했다라고. 이미 1조면 10만 불 이상을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 네네네. 아,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예, 기업들이 10억 많군요. 달러 이상 지금 뭐 10, 이미 네, 아, 그렇군요. 10억 불 이상. 또 어떤 기업을 우리 탑3에 뽑을 수 있겠을까요? 두 번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네.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됐던 그 소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소니. 예. 네. 저희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서. 네. 네네. 전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컨셉카 비전S라는 컨셉카를 그 공개를 했는데요. 물론 네. 이제 소니가 자체적으로 뭐 차량의 플랫폼이나 모든 걸 만든 건 자동차 아니지만 회사는 아닌데. 예.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율주행 센서들, 그 네. 라이다들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네. 본인들도 충분히 자율주행차에 공헌을 하고 있으면서도 네. 또 완성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실 이 사람들이 소니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굉장히 예, 그렇죠. 많이 있고 갑작스럽게 저런 자율주행차를 내놓아가지고 예. 가장 서프라이즈하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뭐 그 네. 게임기 PS5를 공개하고 네. 뒷부분에 가장 마지막에 굉장히 짧게 그 네.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그 서프라이즈를 예, 일으켰던 아, 그 그렇군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혹시 김동우 기자는 소니의 그 운전석에 가서 좀 이번에 그 비전에서 좀 타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아쉽게도 그 비전스는 타보진 못했습니다. 네, 관람객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사실 이번이 그 가장 놀랄만한 이 신기술이라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이제 소니 이걸 꼽았는데 뭐 또 두 개를 지금 꼽아주셨잖아요. 예. 퀴비와 비전S 예. 또 하나를 좀 들어주신다면. 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그 도요다라는 토요타. 예, 자동차 회사가 네, 그 일본 내 스마트 시티를 건설을 하겠다. 네. 사실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업종 간의 파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도요다가 네, 본인들이 후지산 중턱에 네. 오븐 시트라고 하는 그 스마트 시티를 직접 그 네,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안은 아무래도 뭐 공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뭐 네. 인공지능도 그 들어가고 네. 도요다가 이전에 제시했던 이팔렛이라는 그 자율주행차까지 네. 뭐 안에서 이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된 차세대 뭐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우리 최영 칼럼니스트께서 퀴비, 비전S, 도요타의 우븐시티. 김 기자님, 그 도요타의 우븐시티를 지금 우리 최영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했는데 도요타와 현대자동차는 뭐 평생의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현대차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도심항공 모빌리티로서 상당히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네. 실제로 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그 항공기 자체가 저는 처음에 기조연설에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공개를 했을 때 축소된 모형을 처음에 공개했었거든요. 그래서 컨셉트 네. 가이죠? 네. 네, 이번에 그 기조연설장에다 그걸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요. 네. 축소된 모형으로 공개를 했었는데 보고 좀 드론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전시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크기가 엄청났어요. 날개가 15m고 네. 전장이 10m 정도 되거든요. 예. 네. 아, 그래요? 네, 그 조종사 한 명을 포함해서 탑승자가 4명까지 탈 수 있는데 조종사 1명, 탑승자 4명, 5명이 탈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현대차에 따르면 나중에는 뭐 자율주행 기능을 좀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5명까지 탈 수 있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텐데 그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이게 우버와 같이 협력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2028년 그러니까 뭐 한 8년 정도까지 뒤에는 상용화를 시킨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가서 그 관람객을 직접 인터뷰하셨다면서요? 아, 네네. 한번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실까요? 어떤가? 직접 우리 김 기자가 한 인터뷰. 네. Oh, I think the SA1 is absolutely stunning. It's just a beautiful prototype, and I'm super excited about the future of Hyundai Motor Group, the partnership with Uber, and launching into urban air mobility. 뭐 말할 필요 없이 굉장하고 굉장하다. 네. 외형도 멋지다. 네. 그리고 이 도심형 항공기가 날아다니게 될 미래 모습이 기대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자, 최영우 우리 칼럼니스트 보면은 지금 도요타도 얘기했고 현대차의 도심항공 모빌리티도 정말 놀라운 기술인데 네네. 이런 기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플랫폼 기술, 통신 기술은 결국 5G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네. 뭐 인공지능이나 네. 아니면 뭐 모빌리티, 네. 자율주행, 특히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려면 네. 5G라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대역의 네. 초고속이 가능한 신경망이 일단은 갖춰져야 되는데요. 네.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는 현대차가 제시를 하는 게 네. 조종사가 있는 형태의 그 도심형 항공기를 제안을 하고 있지만 네. 말씀하셨던 5G가
그 도심 내 구축이 된다라고 했었을 네. 때는 이제 자율주행 그 도심형 항공기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가정 내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네. 자신들이 이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상호 연동을 해서 네.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사용자들한테 제시하고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간 역시 5G가 구현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토요타의 우븐시티, 현대차의 도심항공 이 모빌리티 현장에서는 두 회사의 관심이 어느 정도로 어느 회사가 더 관심을 끌었습니까, 김 기자?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현대차는 실물 모형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뭐 그렇죠. 작동하는 건 아니었지만 네, 네. 네, 실물 모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위로 네. 이제 관람객들이 뭐 2, 3중으로 계속 쌓여 있었는데 사실 토요타는 이제 구상이었고 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공개를 하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좀 기대된다 싶기도 네. 하지만 이제 모형이 없다 보니까 네. 좀 뭐 추상적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우븐시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21년까지 설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2021년. 예, 네. 뭐 착공이 되고 실제 이제 저희가 뭐 기사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확인할 네. 수 있는 부분은 그거보다 조금 더 멀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실험적인 삶의 공간일 텐데 네네. 처음에 스타트를 몇 명 정도 살게 스타트를 2,000명 정도라고 지금 이제 도요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0명 예, 정도로? 도요타 직원, 뭐 은퇴한 부부들 내지는 네. 뭐 연구원들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와서 사실 거다라고 네.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도요타가 그 안에 이제 넣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G가 구현이 돼 있고 네. 여러 가지 인공지능 그 부분들이 구현이 됐었을 때 이제 구현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의 이런 새로운 기술이 실증적으로 실험되는 하나의 공간을 이제 마련한 예,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우리 지금 테크 기업들 뭐 큰 거대 기업 위주로 했는데 이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던 곳이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요. 네. 그 국내 공기업에서 그 스피노프를 한 스타트업이 있었고요. KAB 그 벤처스라는 업체가 어떤 있었고요. 공기업에서 스피노프를? 그 한국감정원이라는 네, 한국감정원. 예, 네. 국내 공기업이었고 네. 거기서 이제 스피노프를 해서 이번에 이제 그 나가게 됐는데요. 뭐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셨던 스마트 시티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고요. 네네. 그 외에 뭐 스트라드 비전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차를 구현하기 네. 위한 네. 그 비전 컴퓨팅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네. 비트 센싱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시티를 구성을 할 때 그 네. 여러 그 다니는 교통량 네. 아니면 차량의 토행 이런 부분들을 센싱할 수 있는 차량용 레이더 기술을 차량 갖고 레이더 있는 기술? 그런 아. 업체들이라고 저기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그 뭐 레이더 기술이 예, 적용된 맞습니다. 건가요? 예, 예. 네. 아 그렇군요. 김 기자 혹시 그 스타트업 중에서 좀 관심을 끌었던 기업의 아까 좀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 스트라드 비전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그 부분을 네. 못 봤는데요. 이 모빌리티 다른 업체 중에 어떤 하나가 좀, 좀 있었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벤처 네. 스타트업 중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데. 네, 스타트업 중에서 키보드가 없이도 이제 네. 자판을 입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그게 키보드 없이 입력한다. 그러면 네. 뭐 이렇게 그냥 손만 움직이면 된다 그런 건가요? 네, 요새 이제 노트북에도 이제 정면에 카메라가 하나씩 달려 있고 핸드폰에도 정면 카메라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두게 되면은 아하. 여기 바닥에 키보드가 없어도 네. 이제 매핑을 가상으로 해놔서 제가 이렇게 치게 되면은 네. 그 부분에 어떤 키패드가 있는지를 AI가 인식을 해서 그 문자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키보드 없이 그냥 손을 치면 네, 그대로 인식을 해서 보내준다. 네. 네. 상당히 그 놀라운 기술인데 이게 이제 상용화되면 굉장히 편리하겠어요. 그죠? 네, 굳이 그 키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네. 또 어디서 언제 어디서도 그리고 네. 또 키보드 소리가 또 이렇게 치다 보면 또 시끄럽고 그래서 그렇죠, 도서관에서는 그렇죠. 사용하지 못하는 네. 그런 문제도 있는데 네, 뭐 그런 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자, 이번에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인정을 받으면 최영호 칼럼니스트님 네. 어떻습니까? 아까 그 퀴비도 얘기했는데 10억 불이 네. 벌써 뭐 투자됐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이게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몰립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네.
뭐 CS 혁신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상을 했었을 때는 향후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네, 좀 더 네. 쉬워지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네. 뭐 즉각적으로 사실 투자 쪽으로 네.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뭐 CES와 투자의 연관관계를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김 기자님, 네. 이번 우리 행사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갔고 또 정부 관계자들도 전례 없이 좀 많이 갔잖아요. 이렇게 CEO들, 정부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들이 이 발길을 라스베가스로 돌리는 이유, 이 좀 주목을 끄는 거죠. 네, 전에 네.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정부 보십니까? 부처 관계자 그러니까 장관이죠. 장관이 CS에 방문한 게 1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번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네. CS를 방문을 했는데 네, 지난 2004년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후 네. 16년 만이었습니다. 네, 네, 성 장관은 구글과 우버 등 글로벌 기업들과 면담을 하는 등 네,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네. 또 현장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또 네, 방문을 그래서 했습니다. 갔죠? 네. 이 이유가 CES의 서울관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설을 했는데요. 용어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20개의 혁신 기업과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네, 네. 또 CES를 개최하는 게리 샤피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회장 네. CTA죠. CTA 네, 네. 회장을 만나서 CES 서울을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 네. CS를 서울에서 하고 싶다. 예, 그런 셈이죠. 네. 지금 현재 CES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본행사를 하고 당연하죠. 예, 네.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CES 아시아라는 별도의 행사를 하는데 네. 이런 것과 또 다르게 또 CES 서울을 또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자매 박람회 정도를 자그맣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네, 거죠. 네. 근데 박 시장의 이런 CS 서울 구상에 대해서 게리 네. 샤피로 회장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네. 제 주변 지인들이 이 전시 업계에 같이 근무를 하고 네. 있는데 라스베가스에서도 하고 네. 또 이 서울에서 또 해야 되냐 이런 아하, 굉장히 네, 네. 뭐 우려도 라스베가스 굉장히 워낙 해야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뭐 네. 요청한다고 바로 되지는 않겠죠. 네, 네. 뭐 사실 지난해에는 이제 CES에서 워낙 또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공개가 네. 되다 보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네. CES 한국판 CES를 해보는 거 어떻겠냐 해서 그때 DDP에서 한번 열렸던 기억도 있긴 합니다. 네, 열렸는데 뭐 관람객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죠? 네. 네. 이게 뭐 의욕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와야 되니까 네. 희망대로 되기는 쉽지 않겠죠. 자, 우리가 이 지금 CES 2020을 결산을 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는데 예. 이 한국 기업들의 준비 상황, 뭐 첨단 기술 이런 건 다 굉장히 놀라움을 이제 금치 못할 정도인데 한국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준비 상황을 우리 최영호 칼럼니스트는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 네. 같은 그 전자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뭐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본인들이 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차근차근히 사실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그에 비해서 그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그 국내 규제나 여러 가지 좀 그 발전할 수 없을 허들들 네. 때문에 네. 좀 준비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사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 인공지능을 봤었을 때는 네. 데이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네. 어려움이 있었고요. 물론 네. 이제 어저께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렇죠. 조금 더 네.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네. 조금 더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자, CS 2020 결산 우리 최영욱 IT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동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